믹스커피 꼭 드세요. 제발, 이렇게 드세요. 믹스커피를 매일 마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밥 먹고 나면 생각나고 습관처럼 마시게 되는 믹스커피, 저도 즐겨 마시는데요. 지금도 마시고 있네요. 그런데 하도 주변에서 몸에 안 좋다고 하고 믹스커피의 프림과 설탕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비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드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국인이 쌀밥이나 김치보다 커피를 더 자주 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들이나 사업자들에게 커피는 마약 같은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커피를 수혈한다라는 말이 유행할까요? 그런데 이 커피 중에서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셔왔고,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믹스커피가 언제부턴가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믹스커피는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은 요즘 거의 건강 상식처럼 통하고 있지요. 안녕하세요. 활기찬 삶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상식을 안내하는 채널 생생정보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활기찬 삶에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지인과 가족분들에게도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생생정보 시작합니다. 커피콩 또는 그 씨앗을 볶은 뒤 갈아서 물에 우려내 만드는 음료를 커피라고 하는데요. 커피의 맛과 향미는 원두, 로스팅, 추출법 등에 따라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세계 바리스타들이 극찬했던 황금 비율의 커피가 있는데요. 바로 믹스커피입니다. 갑자기 손님 왔을 때나 회사, 부동산, 식사 후 캠핑, 등산 가서도 언제나 즐길 수 있고, 물의 양 조절만으로 커피 농도를 조절해 달달하면서도 입맛에 맞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엄청난 K 발명품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믹스커피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로리. 이 믹스커피 한 잔은 50칼로리입니다. 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 콜라 250ml에 108칼로리, 우유 200ml에 130칼로리, 비슷한 커피 음료인 바닐라 라떼 220칼로리입니다. 하물며 초코파이도 160칼로리나 되니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낮은 칼로리인데요. 물론 아메리카노 10칼로리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절대 많은 칼로리로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 당류. 세계보건기구는 설탕을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일일 권장 섭취량을 50g에서 25g으로 낮췄는데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섭취량은 50g입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는 5g의 당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라는 27g이고 과자 15g, 요플레도 9.5g인데 믹스커피는 설탕이 5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 5g이 많다고 치면 요구르트는 어떨까요? 매일 요구르트 하나만 마셔도 믹스커피 두 잔에 해당하는 설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르트가 설탕이 많다는 게 아니라 믹스커피가 정말 설탕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프랜차이즈들 평균적으로 달달한 커피류에는 설탕이 37g, 생과일 주스나 스무디에는 65g 들어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40g. 근데 믹스커피는 5g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과일 주스, 스무디 한 잔은 믹스커피를 13잔, 프랜차이즈 달달한 커피는 믹스커피 7잔을 넘게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믹스커피를 끊어서 살이 빠지고 건강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존에 많은 양의 믹스커피를 섭취하고 계셨을 겁니다. 시리얼 한 그릇에 설탕이 믹스커피 2잔 분량이 들어있는데요. 만약에 우유까지 부어 마시면 4잔 분량입니다. 시리얼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 번째, 포화지방. 우유도 심지어 한 잔에 5g 들어있는데 커피 믹스는 1.5g 들어있어요. 요구르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포화지방이 전혀 안 들어있고 요플레는 포화지방이 믹스커피랑 동일하고 설탕은 2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믹스커피가 나쁜 음식이라면
요플레는 진짜 못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은 야자유라서 몸에 나쁘지 않다. 콜레스테롤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은 야자유가 맞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 지방인 것도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커피 믹스가 포화 지방이 많지만 야자유라서 괜찮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커피 믹스가 포화 지방이 야자유라서 나쁘지만 함유량이 많지 않아서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커피 프림은 몸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기에는 적은 양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식물성 경화유지라고 해서 트랜스 지방이 아마도 소량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정말 있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게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카페인. 식약처에서는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카페인을 최대 1일 섭취 권고량,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청소년 125mg 이하로 설정했는데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43mg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절대 많은 수치의 양은 아닌 것이죠. 다섯 번째, 카페스톨. 커피에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커피 거품, 크레마나 커피가 식었을 때 표면에 둥둥 떠다니는 기름막 같이 생긴 걸 아마 보셨을 텐데요. 카페스톨은 커피 원두를 고온에 볶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분쇄된 원두가 뜨거운 물에 닿을 때 녹아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며 우리 몸에 여러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항암 효과도 이 덕분입니다. 당뇨막막병증, 암, 류마티스, 관절염, 자궁내막증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상 혈관 형성을 억제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좋은 효과의 카페스톨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든 커피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과학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주간 하루 5잔의 커피를 마시게 할 경우 남자는 8%, 여자는 10%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덜란드 바게닝겐 농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커피 한 잔에는 4mg의 카페스톨이 들어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 1%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스톨은 갈아놓은 원두가루에 뜨거운 물을 따르면 추출되는데요. 금속 필터를 사용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프렌치프레스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카페스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필터로 거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핸드드립 커피는 페이퍼 필터, 더치 커피는 세라믹 필터를 통해 카페스톨을 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핸드드립에 사용되는 페이퍼 필터는 카페스톨 등 커피 지방 성분을 95%가량 걸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다이어트 중이라면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는 거의 동결 건조 방식이고 이런 동결 건조 방식을 거치면 커피 자체에 있는 카페스톨이 대부분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믹스커피는 리터당 1.9mg의 카페스톨이 들어있으며 100ml로 계산했을 때 한 잔당 200마이크로그램의 카페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과다하게 드실 경우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길 권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카제인 나트륨. 우유로부터 얻어지는 우유 단백질의 하나인데요. 우유의 젖산균 발효 또는 산성도를 높이면 카제인 성분만 따로 얻을 수 있습니다. 카제인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이 있어 수산화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 인산나트륨과 같은 알칼리 용액과 같이 용해하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안정제나 유화제로 사용하는 것이 나트륨이 첨가된 카제인 나트륨입니다. 이 성분이 과하면 맛을 저하할 수는 있으나 인체에는 무해한데요. 예전에 카제인 나트륨을 쓰지 않겠다는 믹스커피 광고가 있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죠. 카제인 나트륨은 전혀 위험한 물질이 아닙니다.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나트륨을 첨가하는 과정이 인공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유를 사용한다 라고 하며 카제인 나트륨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건데요.
카제인 나트륨 대신 우유를 넣었다고 하면 우유에서 추출한 카제인만 넣었거나 카제인을 분리하지 않은 우유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제인 나트륨은 유럽을 비롯한 뉴질랜드와 미국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며 사용량 역시 제한이 없는데요. 국내에서도 카제인 나트륨은 하루 섭취 허용량이 제한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첨가물이며 건강식품이나 유아용 과자, 분유에까지 사용되고 햄, 치즈 등의 가공식품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카제인 나트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7번째, 커피 봉지. 스푼이 근처에 없어 커피 믹스 봉지로 저어본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포장지로 젓는 거 환경 호르몬 녹아나와서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아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식약처에서도 커피 믹스 봉지를 뜯을 때 인쇄면에 코팅된 합성수지제 필름이 벗겨져 인쇄 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포장지 재료는 120도 이상에서 녹는다고 합니다. 커피물이 이 포장지를 녹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절취선에 납이 소량 들어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장지로 젓는 거는 권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몸에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티스푼을 사용하는 게 마음은 편하시겠죠? 지금까지 믹스커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믹스커피를 2잔에서 3잔까지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게 걱정 없이 드세요. 일반인은 하루 3잔까지, 고지혈증 환자는 하루 2잔까지, 골다공증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다공증 환자 카페인 기준이 330ml인데 믹스커피는 한 잔에 50ml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도 하루 3잔까지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일반인은 식후 2시간, 그리고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 환자분들은 식후 3시간에 드시면 췌장의 인슐린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믹스커피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믹스커피는 결코 나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셨을 텐데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은 믹스커피입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고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이 믹스커피. 개인의 건강과 취향에 따라 잘 조절하여 마시는 습관을 길러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선 식이습관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필수임을 잊지 마세요. 작은 습관으로 보다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하고 알찬 상식과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